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도요타 자동차 일본 내 반전기차 정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린 상태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대세가 돼가고 있고 일본이 전기차를 드디어 도요타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던 지금 일본의 전기차 시장,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내에서 반전기차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이는 도요타가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일본 내 반전기차 정서 조장 의혹입니다. 21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요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전기차 도입을 늦추고 그리고 기존 부품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곤모술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개발 시기를 놓친 데 따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교육기관에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논란의 시작은 일본 전기차협회 JAMA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 Association이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발표하고 전동화 시대의 전환을 계획을 했었지만 JAMA 일본 자동차 협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라는 사실이죠. JAMA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포함된 단체이고 승용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모터바이크, 상용차 제조사까지 총 14개의 회원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JAMA 회원사의 고용 창출은 일본 국내에서만 550만, 미국에서도 15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이게 JAMA,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 Association입니다. 다이아츠, 그리고 스바루, 히노, 혼다, 이수츠, 가와사키, 마츠다, 미쓰비시, 후소, 그리고 닛산, 스즈키, 도요타, 그 UD 트럭, 그리고 야마하 이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KAMA가 있지만 현대, 기아, GM, 쌍용, 르노, 삼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JAMA의 일본 정부 및 국민의 설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MA, 일본 자동차 협회의 설득 방법은 공포심 조장이었죠. 대부분 가족 경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예를 들면서 만약 전기 자동차로의 빠른 전환이 된다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것을 통해서 국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일본 사회에서 실직은 약간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요타를 판매하고 있는 도요타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 기관차를 기본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부품수가 들어가서 최대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오히려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도 부품수가 많은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 종사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가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 업계, 특히 도요타는 전동화 전환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우수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이죠.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연 기관차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에서 필요한 부품이 전부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수소자동차 차량 이러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태는 전기자동차 세대로 가죠.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늦었다. 그리고 전기차는 보기 싫다. 라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면으로 내세운 팜플렛, 포스터, 서적, 광고를 늘린 것은 그나마 양반이라는 소리죠. 심지어 도요타는 초등학교 교육 자료까지 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요타가 일본 초등학교 사이과 수업 자료로 보낸 팜플렛에는 친환경 차로의 설명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등 세 종류로 국한되어서 소개가 됐어요. 전기차의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EV로 말하고 있는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Electric Vehicle이고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lectric Vehicle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사 직원들의 근면, 성실함을 강조한 사실들도 게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JAMA가 전동화 시대의 전환을 지원한 덕에 실직을 면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초등학생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지금 일본의 전동화 JAMA가 보낸 팜플렛입니다. 여기 보시면 FCEV라고 나왔죠. 이거 수소자동차고요. HEV는 하이브리드,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세 종밖에 안 나와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측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뿔이 났다라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학부형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도 모자라서 일부 학생이 순수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100% 전기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가 현재로서는 전기차라는 식으로 EV의 개념을 호도했다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요타뿐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의 교묘한 장난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닛산의 E-파워, 혼다의 EHEV, 수바루의 E-박스 등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모델명으로 애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EV, Electric Vehicle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HEV,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Plugged-in Hybrid Electric Vehicle 모두 전기차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이 전기차의 개념으로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선진화된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최고 친환경차로 여기는 풍토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동화 시대가 본격화된 현대까지도 일본에서는 국영도서관, 지역지 등 사회 곳곳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전기차의 위험성과 환경 오염 유발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아울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을 대체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의 개발 추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전력 증가를 대비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것을 위한 전기의 생산량도 당연히 늘어야 돼요. 이러한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초연결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대중을 속이고 전동화 시대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혼다가 최근 자사 전기차 혼다 E 개발을 주도한 미베 토시히로 사장으로 세워서 전동화 시대를 준비를 나선 것도 도요타의 전공법으로도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요타를 중심으로 JAMA가 지금 일본이 전기차에 인기가 없었어요. 초기에 나올 때 인기가 없어서 이것을 포기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기차를 출시한 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좀 빨랐습니다. 혼다가 제일 먼저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갔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연비가 좋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EV, Electric Vehicle과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가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일본의 폐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